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와 협치와 소통이 잘 될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는 10년 전처럼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종기 서울시의원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 300회를 맞은 시의회, 여기다가 이 새로운 시장까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임시회였을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네,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떻게 의회가 진행되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네. 여야 간의 협치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의회 절대 다수인 10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네.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 보였던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것보다는 이번 그 선거에서 보여줬던 이 시민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반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과의 협치도 굉장히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인데 주요 내용 먼저 잠깐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우리 보행 중에 특히 이제 스몬비라는 그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예. 보행 중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연간 그 보행 사고가 사망자 수만 무려 한 180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한 3만 명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제가 선제적으로 이 보행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보행 안전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스몬비 관련 조례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게 상위법 때문에 강제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우선 홍보,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용자 스스로가 이 생활에 좀 보행 안전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 홍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많은 홍보와 그 교육을 통해서 보행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관심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조금 더 네. 강제적인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더 강제적인 방안은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강제적인 그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서울시를 넘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 7년을 함께 했던 서울시 의원으로서 사실은 저희 당 의원들이 6명입니다. 오세훈 시장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6명이면 그 원내 구성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자체도 조례 하나 발의하는 것도 여야 간의 대립이 있는 조례는 아무리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조례라서 치더라도 발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원내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이 7명이지만 이제 여당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시는 그 다음 날부터 그 협치를 하고 또 어떤 민심을 반영하는 이런 선제적인 그 시정을 보고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시장에 비해서 아마 시민을 위한 그런 민심을 빨리 추스리고 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좀 팔이 안으로 굽을 걸 감수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미 그 10년 전에 시장 직무를 했던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해서 지나치게 본인 공약을 내세워서 어떤 시민들하고 아니면 의회하고 마찰이 있는 자녀 임기보다는 협치라는 전제하에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의회 다수당도 다소 어떤 정당 간의 갈등이라든지 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그 시정이 민심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 아무리 거대한 다수당도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정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벌써 의장이라든지 그 서울시의회 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그 의장단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어떤 협치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소수당의 한 사람이지만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에도 저희들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 여야 간의 협치를 우선으로 해서 지역 예산이라든지 서울시 행정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 당 그 시장이 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낮은 자세로 또 거대 야당과 같이 협치하는 그런 시정으로 그 남은 임기 동안 오세훈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좀 시정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시장 취임 후에 의원이 지역구에 시도한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당근과 채찍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보면 우선 그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강남 지역에서는 미성 아파트에서부터 한양 아파트까지 약 10,000여 세대, 또 개포동 이런 재건축 대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그 가장 대립적이었던 부분이 이 강남 재건축은 서울의 얼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획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그 재건축 대상지와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강남이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 때 이미 상당 부분 그 대립이 있었고 갈등이라든지 어떤 역차별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발목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남이라는 걸 띄워놓고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어떤 재건축 확산이라든지 어떤 속도감을 위해서 강남 강북 구분 없이 내구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 46년이 넘었습니다. 한 5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를 어느 지역보다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회와의 협치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소통과 상생을 강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아직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편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어떤 박원순 시장 때 다수당으로 했던 그 10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고와 생각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시정을 협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거대한 민심을 이제 다수 어떤 그 야당에서도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반드시 전향적으로 협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까지 보면 일부 어떤 의회 기능이라는 게 시장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고유 어떤 기능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류로 봐서는 굉장히 협조적이고 또 앞으로도 의장단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협치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잘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격이 조금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 7년 동안 그런 어려움 속에 6명이서 이렇게 3년을 보내왔고, 지난번 9대 때는 29명이 또 4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 역시도 시민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소수당으로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오세훈 시장 잔여 임기 동안은 시장이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7명이지만 소수당이 7명이지만 무엇보다도 협치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네. 서울시정을 견제해야 하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이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번 5분 발언이 취소돼서 못했습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의 남은 잔여 임기 동안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을 전임 시장이 했던 거를 억지로 지우고 또 본인의 어떤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전임 시장이 했던 시정 중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잘못됐던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그 바로잡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서 임기 동안 본인 공약을 어떻게 내세워서 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공약도 현재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생각했던 공약을 그게 시장을 집권 시장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잘못된 어떤 그런 공약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공약을 이제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어떤 협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면에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울 시민 그리고 강남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강남 구민 여러분, 국민의힘당 성준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재선으로서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정에 임하면서 늘 소수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아무리 정치는 머릿수로 한다고 하지만 이제 서울시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거대한 시민의 민심을 반영한 시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의 힘도 중요하지만 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그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 의원 모두가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긴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다른 이슈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성준기 의원 연결해봤습니다.